마저 봅시다. 어차피 뭐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관련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이제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이니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이 왜 완전히 같은 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다 좀 써볼까?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1차 함수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게 있어. 불가능한 아이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좀 볼 건데,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먼저 x 좌표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x축의 평행한 식이 될 거고 하나는 y축의 평행한 식이 될 거야. 우리가 좀 수학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고등학교 와서 힘든 게 몇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흔히 이제 함수다, 뭐 관계식이다라고 하면 뭐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식을 그냥 찾아달라는 거야. 뭔가를 대표하는 식이 그냥 그거의 함수식이 되는 거고 관계식이 되는 거야. 첫 번째로 x축의 평행한, 그러니까 y축의 수직인 애를 한번 써볼게. 만약에 어떤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y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가 있다고 쳐볼게. 그리고 이때 그 지나가는 y의 좌표 중에 하나가 a다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아이는 이 아이를 대표하는 걸 식으로 가는 함수가 될 거거든. 이 아이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이는 어느 점을 잡던지 간에 어느 점을 찍던지 간에 공통적인 성질이 하나가 있어. 모든 점의 공통적인 성질. 그게 뭐냐면 y좌표가 싹 다 A야. 모든 점이 y좌표가 싹 다 A인 거지. 그럼 이 아이의 함수식은, 이 아이를 대표하는 함수식은 뭐냐면 y는 A가 되는 거야. y는 A. 마찬가지로 x축의 평행한 애를 하나 잡아볼게. 만약에 y축의 평행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얘는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한데 이 점의 좌표를 내가 b라고 이렇게 나눠볼게.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x좌표가 얼마냐? 싹 다 x좌표가 b지. 그래서 요놈의 함수식이 x는 b. 어디서 본 거 같지? 이게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식은 x는 모글로 표현해. 여기 있는 아이들의 모든 점의 x좌표가 b이기 때문에 이 직선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x는 b라고 표현할 거야. x는 b라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표현 가능하지만 1차 함수로는 표현 불가능한 아이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x는 k. 이 아이가 되는 거지. y축의 평행한 x축의 수직인 아이는 얘는 1차 함수로는 y는 mx 플러스 p의 형태로는 표현이 불가능해. 내가 이 m이랑 p에다가 어떤 짓을 해도 x는 어쩌죠? 이 y를 없앨 재간이 없는 거지. y를 없앨 재간이 없어. 이게 우리가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 그럼 이제 선생님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늘 어떻게 신경을 쓸 거냐면 늘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 y는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상수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얘도 1차 함수의 일종이야. 조금 어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y는 mx 플러스 p로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한 거를 1차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y는 a가 되려면 m이 0이 돼서 이게 사라져야 되거든. 그럼 사실 1차식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의 형태를 뜨기 때문에 얘도 1차 함수라고 부를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1차 함수라고 부를 거고 x는 어쩌고 저쩌고 x는 상수꼴은 얘는 1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i는 직선의 방정식은 맞지만 1차 함수는 안 되는 거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내가 약간 좀 더 큰 i라 그랬지? 그게 1차 함수랑 x는 k꼴을 두 개를 더했을 때 걔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우리는 문제 풀 때 이걸 꼭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약간 되게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에서 중요하게 쓰일 거고 미리 좀 얘기하면 얘는 원의 방정식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거야.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아이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풀면서 복습을 좀 해볼게. 한동안 오늘 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문제는 이제 몇 문제들, 중학교 때 다루지 않았던 몇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굉장히 높을 거거든.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것까지 한번 677번을 한번 볼게요. 677번에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기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놓고 선생님이 너네가 잘 하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의 밑줄을 그어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건 1차 함수 구해달라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야. 1차 함수 구해달라는 말하고 완전하게 똑같다. 헷갈릴까봐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아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쓴다 그랬고 1차 함수는 y는 mx 플러스 p의 형태로 쓴다 그랬잖아.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을 꼭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쓰면 틀리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써도 돼. 이제 주관식이면 둘 중에 뭘 써도 답이야. 근데 객관식이면 이렇게 있을 확률이 높을 뿐인데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1번에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을 구해달라. 그럼 직선을 구해달라는 건 1차 함수를 구해달라는 뜻인 거고 우리 y는 mx 플러스 p에서 방금 복습했듯이 m이 기울기였고 p가 y절편이니까 얘는 그냥 y는 바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지.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해달라. 너무 중요해서 다 잘 알겠지만 한 번만 식을 좀 다시 쓰면 너무 중요해서 그래.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 x1, y1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y는 m의 x-x좌표 더하기 y좌표 부호만 좀 조심하자고 했었어.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3의 x-x좌표 더하기 y좌표 마이너스 4다. 답을 쓸 때는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답이 되겠지.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복습하는 문제였고 679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써볼게요. 이게 그래도 나름 시험에서는 잘 나와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요해요. 지금 679번에 보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다라고 나왔지? 거기다가 밑줄을 좀 볼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얘가 지금 60도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탄젠트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인 60도가 뭐랑 똑같냐면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의 방향이라는 거 x축이 이렇게 있고 직선은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직선 또는 1차 함수. 이제 직선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1차 함수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x축에서 큰 각 작은 각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각이야. 얘가 양의 방향의 각이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문제는 60도라고 했으니까 얘랑 그림은 다르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안 헷갈리게 양의 방향의 각이다라는 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이루는 각이야. 그래서 지금 탄젠트 60도가 뭐랑 똑같냐면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 근데 탄젠트 60도가 얼마냐면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다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로 보잖아. 늘 밥 먹듯이 요식을 쓰게 될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고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루트 3에 x 플러스 2 부호만 조심하고 더하기 루트 3이다. 그래서 y는 루트 3x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니까 3 루트 3이 답이 되겠지.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넘겨서 681번에다가 별표를 나눠서 한 5개 치고 싶은데 3개만 칩시다. 선생님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 때 공식,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이 중요한 이유가 기울기랑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이 식을 보고 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문제고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이제 흔히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문제들이 요거랑 관련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요걸 쓰게 될 거거든. 우선 정석적으로도 접근을 해볼 거고 선생님이 공식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도 접근을 해볼 거야. 지금 다음 직선이 실수 n에 관계없이 문제를 좀 쓰고 갈게. n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야 돼.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수학은 늘 언어라고 했잖아. 실수 n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요거를 이제 말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점이다라고 하면 점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 좌표, y 좌표로 표현이 되지. 이게 지금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지나는 점 x 좌표, y 좌표라는 거는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지나는 점 x 좌표, y 좌표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x, y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아. x, y 값이 구해지면 만약에 뭐 x가 1이고 y가 2가 나왔다? 그럼 좌표가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실수 n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x, y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말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n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 돼요. x, y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아. 그럼 n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다? 뭐뭐에 대한? 이게 무슨 뜻이니?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다? n만 문자 취급해달라는 거지. x, y는 문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럼 n만 문자 취급하고 싶다? 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달라는 뜻이야. 자, 항등식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좀 잠깐 간단하게만 보여줘. 이렇게만 보면 만약에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대. 항등식. 선생님이 항등식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으로 기억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x에 뭘 집어넣든지 등호가 성립해야 돼. 너희 생각해봐. 2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3 이거 모든 x에 대해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하겠지. 좌변 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의 모양하고 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될 거라고. 완전히 모양이 같아야겠지. 그럼 ax 더하기 b는 0이 좌변 우변의 모양이 같아지려면 내가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었냐면 두 식의 모양을 억지로 맞추는 거야. ax 플러스 b가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0도 x에 대한 1차식으로 억지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0 곱하기 x 더하기 0.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다? 그럼 m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 저런 걸로 ax 더하기 b는 0이면 a랑 b가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이.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근차근. 1번에 y는 mx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좌표를 구해달래. 그럼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xy 값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먼저야. 자, 어차피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할게. 우리는 EX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 XE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 너는 이렇게 쓰면 벌써 엄청 많잖아. 내가 XE라고 쓰면 말도 안 되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EX로 쓴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앞에 쓰고 문자를 뒤에 쓰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M에 대해서 M만 문자 취급할 거니까 Y랑 X는 숫자 취급할 거거든. 그럼 이게 지금 불편해. M이 문자고 X가 숫자니까 M이 뒤로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항상 다 싹 다 한쪽으로 놓을 거야. 싹 다 한쪽으로 놓으면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x가 앞으로 와야 돼. x 곱하기 m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뀌어야 돼. m을 문자 취급할 거니까 m을 뒤에다가 쓰고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지금 m에 대한 1차식이니까 오른쪽도 이런 꼴이 되고 싶은 거지. 0 곱하기 m 더하기 0 이렇게. 그러면 x 곱하기 m하고 0 곱하기 m이랑 같아야 되니까 x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y랑 0이 같아야 되니까 y도 0이 될 거야.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끔 만드는 xy 값이 0하고 0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겠다? 0,0을 지나겠다. 원점을 지나겠다. 사실 알고 있어. y는 mx라는 건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y는 mx라는 건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y는 mx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이미 중학교 때 배웠거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변하던지 간에 어쨌든 무조건 0,0을 지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y는 mx 플러스 1이야. 자, 똑같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xy 값을 구할 거니까 m만 문자 취급해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우선 mx가 불편해야 돼. mx가 불편해서 x 곱하기 m으로 바꿔야 되고 y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냥 이렇게 쓸게. 1-y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m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0 곱하기 m 더하기 0이랑 같아져야 돼서 1차항은 1차항끼리 같아져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지면 된다. x 곱하기 m이 0 곱하기 m이랑 같아야 되니까 x는 0이고 1-y가 0이랑 같아야 되니까 y는 1이다. 그러니까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드는 게 x는 0, y는 1이니까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겠다? 0,1을 지나겠다. 0,1을 지나겠다. 자, 3번까지 하고 이거를 매번 이렇게 풀 수 없어. 3번까지 하고 선생님 그걸 설명해볼게. 3번에다가 별표를 좀 따로 하나만 쳐놓자. 3번에다가 별표를 따로 하나 쳐놓고 y는 mx 마이너스 m 더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우선은 정석적으로 해볼 거야. 얘를 m에 대해서 정리해볼 거야. 얘를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 두 개를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m 이렇게 될 거고 y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지.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m은 x는 1이 되면 되고 y는 2가 되면 돼. 그러니까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 거지. 1,1을 지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항등식으로 바꿀 수 없다. 우리가 1차 함수를 그래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써왔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걸 해보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y는 mx는 이제 워낙 밥 먹듯이 볼 거고 중학교 때도 많이 봤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원점을 지나는 함수야.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그래서 0,0으로 바로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배울 때도 배웠던 아이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울 때도 배웠던 아이라 사실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원점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거. 그럼 얘는
봐봐, 얘는 어떻게 됐었어? 우리 y는 mx 플러스 p 꼴인 거지. 요 형태란 말이야. 얘는 보자마자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p인 아니잖아. y 절편이 p인 아니야. y 절편이 p라는 건 m에 관계없이 무조건 y 절편이 p라는 얘기니까 어디를 지난다는 거야? 무조건 0,p를 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1은 얘가 y 절편. m에 관계없이 무조건 y 절편이 1이니까 무조건 0,1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이 두 개는 쉽게 할 수 있어. 이 세 번째가 관건이야. 아까 선생님이 y는 m에 x-x1 더하기 y1 요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었지. y는 m에 x-x1 더하기 y1 얘가 뜻이 뭐냐? 얘는 뜻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1차 함수야. 그러면 x1, y1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지. m에 관계없이 얘가 얼마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x1, y1을 지나. 그러니까 이 형태를 봤을 때 마이너스의 x1 더하기 y1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x1, y1을 지나. 그럼 요식 봐. 이거 두 개 m으로 한번 묶어볼래? 이 두 개만 m으로 묶으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m에 x-1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m이고 어디를 지나는?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1차 함수야. 그러니까 m에 관계없이 무조건 1,1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듣기로만 해도 어려운 문제 풀 수가 없어. 이걸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 당장 683번에서부터 쓰이거든. 당장 683번에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선생님이 오늘 할 문제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 본 건데 그렇지 않은 몇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근데 지금 681, 683번 두 개야. 그래서 681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683번을 풀면서 한번 봅시다. 이 683번 아마 내가 한 10분 동안 풀게 될 텐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잘 한번 봐볼게요. 단순히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가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많은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83번에 별표를 3개만 치고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요거를 할 줄 안다면 진짜 1차 함수를 정말 잘하는 거야. y는 m에 x 플러스 1 더하고 얘가 요게 두 점 a가 2,6이고 b가 3,1인데 이걸 이은 성분 a, b와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해야 돼. 선생님이 너무 너네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되게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로 너네가 이해했으면 하는 게 m의 범위를 구하시고의 의미야. 요 의미. 선생님이 부등식 할 때도 한번 설명한 적 있거든. 그럼 일부러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염두해서 부등식 할 때 설명했었는데 자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요거의 의미가 뭘까? x가 2하고 3 사이다의 의미.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의 의미는 x가 작아봤자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x의 최소값이 2라는 거야. 그러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커봤자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3이다라는 거야. 요거랑 요게 완전히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서 범위를 구해달라는 건 가장 작아봤자 얼마고 가장 커봤자 얼마니를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늘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이렇게 풀게 될 거고 선생님이 항상 함수나 도형 문제 나오면 그림 그려가는 거라 그랬지. 얘는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근데 좌표들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더 이상 도형 문제가 아니라 함수 문제잖아. 함수 문제니까 얘는 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요 식이야. y는 m에 x 플러스를 더하면서 요거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식이 온전히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쟤는 지금 기울기가 문자로 되어 있지. 그럼 저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요 과정이 필요하다. y는 m의 x-1 더하기 2는 기울기가 m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방금 배웠잖아. y는 m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은 얘를 보자마자 기울기는 m이고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1, 3인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함수구나 라는 걸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많이 어려워. 요게 관건이야. 기울기가 문자다. 기울기가 문자로 되어 있어. 기울기가 문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알 수 없다는 거지. 요거를 그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근데 얘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니? 마이너스 1,3을 지나지. 자,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순간 1차 함수가 많이 쉬워질 거야. 자, 원점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지금 이 아이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3을 지나. 대충 표현해볼게. 마이너스 1이 이쯤 있고 3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거든. 이 1차 함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 근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지.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고.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내가 막대기를 여기다가 못을 하나 이렇게 박아놨다고 생각해. 못을 하나 박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아직 모르는 거지. 기울기가 얼마큼 돌지 모르지만 여기 못이 박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도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조건이 있어. A가 2,6이고 B가 3,1이거든. 찍어볼게. A가 2,6이고 여기쯤 넣으시고 그다음 B가 3,1.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점을 지나면서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는 직선이 성분 AB랑 이렇게 점 A와 점 B를 연결한 성분 AB랑 만나고 싶대. 그럼 어떤 아이들이 되고 싶은 거야? 이런 거 괜찮은 거지. 이거 괜찮다. 근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서 내가 아까 범위를 구해달라는 건 언제까지 작아질 수 있고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고 보죠.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기울기가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 거야? 어디를 지날 때? 점 A를 지날 때. 이렇게.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점 A를 지날 때. 요게 기울기가 가장 클 때가 되겠지.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A, B, 성분 AB를 지날 수 없을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다 되다가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 거야? 점 B를 지날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가 될 거야. 선생님이 가장 클 때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했거든. 가장 작을 때의 기울기를 M2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 M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 M의 범위는 가장 클 때가 M1이니까 M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가장 작을 때의 기울기가 M2니까 M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될 거야. 요게 답이 되는 거지. 요게 답이 될 거야. 그럼 나는 M1하고 M2만 구하면 돼. 자, 그림을 그리는 순간 다 구한 거야. M1에 자, 기울기 M1 어떻게 구하면 돼? 어디랑 어디를 지날게요? 우리 기울기를 구하려면 두 점이 필요하잖아. 마이너스 1,3하고 2,6을 지날 때의 기울기 M1은 마이너스 1,3에서 2,6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될 거야. 그럼 얘는 계산하면 x 증가량 2 마이너스 1분의 y 증가량 6 빼기 3이다. 그래서 1이 되겠네. M2는 그림을 그려서 알겠지만 마이너스 1,3에서 3,1을 지날 때의 기울기지. 마이너스 1,3에서 3,1을 지날 때의 기울기다. 그럼 x 증가량 3 빼기 1분의 y 증가량 1 빼기 3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장 클 때의 기울기 값이 1이고
가장 작을 때의 기울기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답이 되는 거지. 좀 안타깝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확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문제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문제라고. 조금 정리를 해주면 지금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거 딱 두 개야. 지금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이 식을 y는 m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줄 아는 거.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표현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거. 요거 하나. 또 하나는 기울기가 문자로 표현돼서 뭔지 모른다? 여기에 반드시 지나는 점의 못이 바뀌어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 문제를 푸는 건 지금 너희가 보자마자 풀 줄 알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이걸 아직 풀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아직은 이거를 하는 게 목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선생님이 영상을 오늘 밤에 올려줄 거니까 개인적으로 좀 반응이 있다면 꼭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한 번 더 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문제인 건 당연하고 계속 내가 문제를 풀어줄 거니까. 다음에 그러면 정리됐으면 244쪽을 펴서 축의 평행하는 방정식이 어려운 건 아니고 처음 봐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개념 확인 문제 좀 몇 개만 좀 보고 볼게요. 항상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이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자. 우리 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게 방금 좀 전에 했었던 두 가지.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어떤 직선이 생겼는데 요즘에 y좌표가 3이다. 그러면 이 식을, 이 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직선한 식으로 나타내면 모든 점의 y좌표가 3인 거지. 그래서 써볼게. 모든 점의 y좌표가 지금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아이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좌표가 1이래. 그럼 얘는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x좌표가 모두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세우면 x는 1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244쪽에 개념학의 문제 6개를 좀 빠르게 풀어볼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점검을 해보죠. 빠르게 한번 해보면 자 1번에 x절편이 3이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이것도 한 번만 해봅시다. 다 잘 아는데 가끔 아이들 헷갈려더라고. x절편의 뜻이 뭐니? 정의가 정확하게 x절편의 정확한 정의는 x축과 만나는 점이야. x축과 만나는 점에 정확히 얘기하면 x좌표가 되겠지. 이게 점이고 구하는 방법이 x축과 만나려면 y 값이 0이어야 되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지. y에다 0을 대입해서 x는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면 그게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자꾸 애들이 방법은 잘 기억하는데 정의를 자꾸 생각을 못해서 난 정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1번에 x절편이 3이고 y축의 평행하다? 그럼 x축하고 만나는 값이 3이고 y축의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이게 지금 1번이겠네. 1번. 그럼 얘는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x좌표가 3이니까 x는 3이 되겠지.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2번은 y절편이 5고 x축이 평이가 돼. y절편이 5다. y축하고 만나는 점이 5고 x축의 평이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은 2번이 얘가 될 텐데 모든 점의 y좌표가 5니까 얘는 y는 5가 2번의 답이 되겠다. 3번에 x절편이 3이고 잘 봐야 돼. x절편이 3이고 x축의 수직이 그럼 똑같네. x절편이 3이고 x축의 수직이니까 똑같이 아까 1번이랑 똑같아지네. 3번도 x는 3이 될 거고 4번에 y절편이 5 y축이랑 만나는 점이 5고 y축의 수직이다? 그럼 얘도 똑같겠네. 4번도 똑같이 얘랑 돼. 5번에 5,2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구해달래. 5,2 대충 찍어볼까? 5,2면 여기쯤 되지. 5,1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하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모든 점에 5,2니까 y좌표가 2인 거지. 그래서 얘는 y는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5,2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이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5,1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이다. 여기가 5니까 모든 점에 x좌표가 5라서 6번은 x는 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넘겨서 246쪽의 문제 또 계속 바로 볼게요. 설명을 잘 했으니까. 자, 685원에 1번을 보면 자, 두 점 2,1하고 4,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럼 또 1차함수 찾아가는 거지. 우리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로 뭐부터 찾을 거냐면 기울기부터 시작했다.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다. 그럼 이제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지나는 점이 필요하죠. 점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이왕이면 뭐 작은 걸 쓰는 게 그나마 편할 테니까 기울기가 2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2에 x-2 더하기 1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y는 2x-3 이렇게 나오겠지. 자, 두 번째 있지 2번. 2번에다가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놓고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6인 직선을 구해라고 했어. 나는 절대 안 쓰는 공식인 거야. 절대 안 쓴다고 하진 않아. 가끔 나도 쓸 때가 있긴 해. 나는 근데 이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서 쓰는 것 뿐이야. 너네가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게 내가 외워졌다 그러면 써도 말리지 않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 학교에서는 무조건 가르쳐 주실 거거든. 학교에서는 무조건 가르쳐 주실 거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다만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야.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 중학교 때도 가르치시거든. 괜히 내가 저기 쓰니까 꼭 외워야 될 것처럼 써놨는데 나는 안 써. 나는 안 써. 안 쓰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안 써. 웬만하면 안 써. 자,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다? 만약에 공식을 쓴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y는 1. 그냥 이게 답이야. 만약에 답을 좀 이쁘게 쓰고 싶다?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y는 2x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해. 그럼 공식을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그냥 하면 돼 사실. 봐봐. x절편이 3이라는 거는 3,0을 지난다는 거지.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건 0, 마이너스 6을 지난다는 거. 그럼 기울기는 사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x 증가량 3분의 3 마이너스 0분의 0 마이너스 6이 돼서 기울기가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2고 y절편을 구해줬으니까 뭐 공식이 굉장히 쉽게 나오지. 그냥 y는 2x 마이너스 이거 똑같이 나올 거거든.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2번은 이거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좀 활용했으면 좋겠거든. 이 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다를 이용해서 너네가 꼭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온전히 식이 다 주어진 1차 함수, 문자가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식이 다 주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1차 함수는 어쨌든 형태가 직선이지, 그치? 얘는 직선이야.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말 들어봐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딱 두 개가 있어.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이야. 만약에 두 점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가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점 하나만 있으면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잖아. 이건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 있다고 말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해. 특정한 직선이 만들어지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고 하나는 점과 그다음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싶다? 그럼 요거랑 평행한 직선은 요렇게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 거지. 이 2번이 뭐냐면 기울기랑 점을 할 때 그래프. 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사실 직선의 결정 조건이 두 가지랑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도 두 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요거거든. 그냥 내가 점 두 개 찍어서 쭉 연결하면 그게 1차 함수도 직선이 될 거 아니야? 그럼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점 두 개 찾아서 점 두 개를 선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점 두 개가 쉬우면 쉬울수록 좋을 거 아니야? 그때 제일 좋은 점이 x절편, y절편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그리겠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y는 뭐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다. 내가 이거에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이렇게 온전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x절편, y절편 찾는 거지. x절편은 y가 0일 때야. 그래서 0 집어넣으면 x는 3 이렇게 하나 찍고 y절편은 x가 0일 때지. 그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6이니까 뭐 여기 마이너스 2. 두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순간 저게 그냥 y는 2x 마이너스 6의 식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식을 찾는 게 중요하고 공식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저 방식을 쓸 거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687번도 별거 없는 문제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는 문제니까 그것도 편하게 볼게. 지율이는 내분점이 기억이 안 나면은 얘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편하게 들어봅시다. A가 0,1이고 B가 3,-인데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하는 점과 내분점과 그 다음에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럼 얘는 내분점부터 먼저 찾으면 되는 거지.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요즘의 좌표가 0,1이고 얘가 3,-2다.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요즘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좌표는 2대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랑 상관없는 B의 x좌표 곱하면 6 1이랑 상관없는 좌표 0 2 더하기 1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1 그래서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 내분점이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제 끝났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항상 기울기를 먼저 찾겠다.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3이니까 기울기가 1이고 점은 요거를 쓸까? 그럼 y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y는 x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다. 선생님 지금 철저하게 공식을 계속 연습시키고 있잖아. 나중에 이제 아마 내일 문제를 몇 개 풀 때는 내가 공식 잘 안 쓸 거거든. 이제 공식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개 가르칠 텐데 우선은 공식은 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귀찮아도 좀 공식 연습을 좀 합시다. 그럼 넘기면 활용 문제가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왜냐면 연습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아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오고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 유제만 좀 풀고 가자. 유제 몇 개 안 되죠? 오늘 진짜 배운 거 몇 개 안 되니까 유제 678, 680, 682, 84는 우선 잠깐 두고 86, 88까지 넘어가자. 이렇게만 풀고 봅시다. 그리고 내일 6시 반에 와서 지성의 방식 좀 더 보고 하면 되겠다. 충분히 있어.